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가장 핫한 시간, 핫크립톡 시간이고요. 저는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입니다. 조인디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넥스트머니 저자 이용주입니다. 네, 오늘 또 핫한 소식 네. 뭐 들고 오셨나요? 최근에 이제 벡트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7월에 임시 서비스를 한번 런칭을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게 핫한 뉴스가 됐었죠. 네, 그 벡트 도대체 뭐길래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오르면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지금 네.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왜 올랐어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대부분 이유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바로 벡트였거든요. 예. 이 벡트 거리는데 도대체 벡트가 뭐냐? 자,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벡트가 뭔가요? 네, 벡트는 이제 일단 선물 거래소로 선물 출발을 해서 이제 나중에 현물 거래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거래소입니다.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바라는 이제 거래소죠. 왜냐면 얘네가 들어오면 기관들이 더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거고요. 자, 선물이 네. 뭔지 사실 뭐 주식 맞아요.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선물의 기본 개념부터. 네. 예. 선물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나눌 수 있죠. 두 개로. 그러니까 상품 선물과 이제 금융 선물. 아, 네. 그 뭔가 금융은 주가지수. 주가지수나 주식 같은 것들. 상품은 이제 농축산물이나 귀금속, 비철금속, 그다음에 뭐 에너지, 원유 이런 것들을 상품 선물이라고 부르죠. 이게 정의는 선물 계약이죠.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 그러니까 표준화된 방법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이제 현재 시점에 약정된 가격으로, 그러니까 네. 현재 시점에 미리 약정해 놓은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 시점에 매수 혹은 매도하는 일종의 약속이죠, 계약이죠. 저 그러면은 지금 쌀이 1kg에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합시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은 10,000원보다 한 달 후에 비싸질 거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10,000원보다 싸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그렇게 서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생기는 그쵸. 거라고 보면 되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논리대로 이 선물 시장은 100%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시에 같은 포지션에 두 명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누군가는 맞추고 누군가는 못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그렇죠. 잃는 돈을 거네요. 못 벌어요. 정확히 같은 가격대의 선물 계약에 반대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는 벌겠죠. 그럼 누군가는 번 만큼 이 사람은 잃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매수자와 매도자들이 쭉 있어요, 선물 시장에. 근데 이 사람들은 증거금을 넣고 이제 선물 계약을 사고 팔고 하는데 그 증거금을 다 모아놓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증거금을 이제 배분하는 거예요. 시장이 얘네가 맞췄네? 그러면 못 맞춘 애들 증거금을 좀 일로 보내주고 그럼 얘가 좀 부자가 되겠죠. 그럼 시장은 계속 변하죠. 또 시장이 바뀌면 또 증거금이 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금 다 모아놓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식과 제일 다른 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제로섬. 네, 제로섬. 그거 말고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만기가 존재하고요. 아, 만기. 예, 계약이 효력 발생하는 그런 만기일이 존재하고 그 만기가 딱 되면은 이제 이 선물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매수한 사람은 이제 그거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정된 가격으로 사오는 거고요. 매도한 사람은 약정된 가격으로 파는 거고 이런 실제 계약이 이행이 되고요. 근데 만기일 전에도 다양하게 이제 갖고 있는 계약들을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리얼타임으로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럼 제가 만약에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선물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이행을 해야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매수 선물 계약을 갖고 있다. 근데 만기에 청산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매도자한테 비트코인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이 이행되는 거고요. 자, 이래서 이제 선물 거래 기본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선물 거래에서 벡트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벡트 거리는지 벡트를 일단 알아봅시다. 일단 벡트는 태생부터 좀 특별해요. 금수저물었나요? 금수저죠.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소 전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모회사가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런칭을 하는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뭐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가 만든 거다. 그러면 뭐 일단 뭐 고객 기반이나 아니면은 그 신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스타벅스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유명한 컨설팅 회사가 있죠. 여기가 이제 파트너로 들어가 있고 투자자로 참여해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이 투자 유치 금액이.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여기서 400억 정도를 이제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벡트의 궁극적인 목표가 미션이 있어요. 기업 미션. 벡트의 미션.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얘네의 목표는 이거예요. 기관. 그다음에 상인. 소비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쉽고 안전하게 거래, 보관, 그리고 소비할 수 있게 하겠다. 뭐 거의 무슨 그 크립토 전문 파이낸스 그룹을 만든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디지털 자산 전용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믿을만한 뭔가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2017년 12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시장이 한창 달아올랐던 이유가 CBOE하고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 나온다 그래가지고 막 시장에 드디어 기관자금 들어온다. 이제 시장에 가는구나 라고 했는데 뚜껑 열어봤더니 결과적으로 선물 시장이 열렸더니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이건 왜 그럼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CM이나 CBOE 선물이 출시되고 비트코인이 빠졌다. 그러니까 둘을 연결시키기는 좀 애매하고요. 아니 그래도 그때 공매도 약간 자극이 많이 나와서 뭐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공매도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발전할 때,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자산이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게 만들기 위해서 선물 시장을 만들거든요. 왜냐면 현물 가격이 움직이고 선물 가격이 따로 움직여요. 그러면 이 선물 가격으로 먼저 가격을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유추해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뭐 바이 or 셀 포지션을 현물 시장에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라면 변동성이 줄면서 가격 변동폭이 줄어야지 정상인데 그때 가격이 계속 곤두박쳤던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더욱 뭐 정부의 규제나 맹목적인 일방향적 탄압이 좀 시작이 됐던 거죠. 근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 기관들은 만약에 이걸 선물을 매도할 수 있는 찬스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선물 상품이 나와서 가격이 빠진 게 아니라 빠졌다기보다는 이미 빠지고 있는 상황에 그 선물 상품이 나오면서 빠지는 와중에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방향적인 악순환을 탈 수 있게 타는 그런 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선물 상품이 나와서 가격이 빠졌다기보다는 다양하게 이게 뭐 제도적인 규제 때문에 빠져가고 있는 거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이 벡트 선물은? 벡트 선물은 이제 실물 인수도 방식의 이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선물 잠깐 말씀드릴 때 만기 정산할 때 현금 정산하는 게 있고 실물 인수도 정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정산은 이제 청산날 누군 맞추고 누군 못 맞췄을 거예요, 시장을. 서로의 차익만큼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실물 인수도는 얘네 둘끼리 실제로 기초자산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실물 인수도 방식, 선물 상품인데 벡트는 이제 이걸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 CBOE나 CME에서 나왔을 때 많이 이제 그 투자자들이 흥분을 했는데 기관 자금 들어온다고. 사실 그래서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게 현물 인수도가 아니라 실물이 아니라 그냥 만기일에 그냥 달러로 정산했어요. 누가 이런 만큼 달러를 뭐 누군 걸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수요 증가는 아무 관계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긴 실물이니까 진짜로 비트코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게 핵심이고요. 그러면 수요가 당연히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예요. 만기 1일짜리, 만기 하루짜리다. 그러니까 하루짜리. 혹자들은 이제 만기 하루짜리 선물을 뭐 왜 만들지? 아니 만기 하루면 거의 현물 아니에요? 네, 현물. 그러니까 그거예요.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현물과 비슷하게 만기 하루짜리 짧은 선물 계약을 만든 거죠. 그래서 벡트가 진짜 중요한지를 판단하려면 왜 얘네가 하루짜리 실물 인수 상품을 출시했을까를 좀 따져봐요. 그냥 현물하면 안 돼요? 현물하면 그러니까 현물해도 되죠. 현물해도 되는데 또 이제 선물로 또 만들어내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벡트의 미션과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벡트가 미션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주체가 세 군데가 있죠. 기관, 상인, 그다음에 소비자. 그래서 얘네가 거래, 보관, 소비.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가 기관들이 부담 없이 디지털 자산을 취득, 거래할 수 있게 만들죠. 그 만기 하루짜리라는 거는 이 선물을 매수하면 24시간 내에 실물 비트코인이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벡트를 활용해서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줄이면서 그다음에 만기 하루짜리니까 다음날 비트코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기 투자할 때 그 하루의 변동성은 감내를 해야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이걸 벡트를 활용해서 사면 훨씬 편한 거죠. 그렇네요. 그게 하나의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인들. 상인들. 상인들이라고 하면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 말 그대로 그냥 그 장사하시는 디지털 분들? 자산을 매개로 해서 제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가게에서 그냥 결제하실 때 그 가게 사장님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 상인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빈번하게 디지털 자산과 법정 화폐 환전이 필요해요. 네, 그렇네요. 받을 때마다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스타벅스가 들어간 거네요. 네, 스타벅스가 도대체 왜 이런 그냥 소비재 들어간 게 기업이 아니에요. 들어간다 네. 했더니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단위로 가격 변동성을 해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팔고 비트코인을 받았어요. 그럼 비트코인 매수한 거랑 똑같은 개념인 그렇죠. 거죠. 얘는 반대로 이 하루짜리를 매도 포지션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에 해칭할 수 있는 거죠. 얘네가 그래서 시간을 벌어놓고 환전할 수 있는 뭐 이런 다양하게 안전한 보관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상인들이. 마지막으로 소비자들.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다양하게 이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 시장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 놓고 상인들이 벡터를 활용해서 또 다양하게 제어와 서비스를 디지털 자산으로 제공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더 진보된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혜자는 이제 소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종적인 수혜자는 소비자들이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으로 좀 더 편리하게 다양한 제어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벡트가 나옴으로써 사실 그 다음에 많이 나온 얘기가 그럼 ETF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가능성이 좀 있나요? 이 가능성은 이제 제가 맨 처음 말했던 기관 투자자들의 명분과 굉장히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SEC가 지금 비트코인의 그런 가격들, 비트코인 ETF가 추정하는 그런 가격들을 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좀 가장 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벡트가 만약에 7월 이후에 활발해지면 벡트에서 거래되는 선물, 하루짜리 선물 가격이 믿을만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기관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거래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SEC의 그런 우려도 사라질 거고 또 ETF를 향한 그런 또 발걸음이 좀 더 이제 또 빨라질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벡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던 벡트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고 밝고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마다 왜 비트코인 가격이 다를까요?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자면 먼저 주식과 비교를 하면 좋을 텐데요. 주식은 한국 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매매를 할 때는 각자 이용하는 증권사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상장되는 곳과 거래하는 곳, 증권사, 거래소와 증권사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자체가 하나의 증권사를 이루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삼성증권에서 사든 현대증권에서 사든 상장된 곳이 한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같은 거고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상장된 곳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가격이 비슷하게 맞춰주는데요. 다만 어떤 거래소에서 특정한 이유로 암호화폐 입출금을 막았을 때는 그 거래소만의 특정 가격이 형성됩니다.